후보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등장한 공약들입니다. 어느 후보가 구체적 실현 방안까지 제시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청주랜드 인근 사유지 개발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청주시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력 남용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증평 송산지구의 아파트 건립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과 주민들의 수건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가운데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 방제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병해충 예방교육 등 농가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매몰 기간도 사흘 단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절반 이상이 가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전체 94명 가운데 단 2명만이 찬성했습니다.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교사들의 현실적인 공포감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박주우 씨는 지난 3월 학교로부터 2025년 현장체험학습 동의 여부를 조사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 80% 이상이 찬성을 해야 체험학습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 결과는 어땠을까? 학생과 학부모는 절반 이상이 체험학습을 가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체 교사 94명 가운데 단 2명만 동의한 겁니다. 결국 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체험학습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안전사고 책임 면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단호하더라도 안전사고에 대한 거는 책임 안 진다 이렇게 하면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만. 매우 아쉽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이 원하고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분명히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유대감이나 아니면 단체 생활에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선생님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충청북도에는 모두 472곳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87곳의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가지 않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당수 학교가 이미 체험학습을 포기한 겁니다. 자칫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아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는 교사들의 공포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책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달 시행될 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교사는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가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가 됐든 하여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 내가 뭐 했으면 법적으로 책임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라는 거예요. 안전의무 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 한 교사들의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들이 충북 지역과 관련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선거에 등장했던 재탕, 삼탕 공약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떤 후보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갖춘 공약을 내놓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충북과 관련해서는 민간월주로 신설을 포함한 청주공항 활성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공항 활성화 공약은 이미 지난 19대 대선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유승민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500만 명에 가까운 이용객에도 여전히 청주공항의 슬롯은 7, 8회로 김해와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공약에서 민간 활주로의 신설 시기, 향후 슬롯의 확대 규모 등 구체적 실현 방안은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철도와 도로 인프라 관련 공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충북선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충북 지역의 대표 교통망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미 19대 대선부터 등장한 내용들입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 모두 이번 대선과 같이 남이 호법 구간까지 명시해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아직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충북의 관광 분야 공약들은 호반 관광과 백두대간 탐방벨트 등이 있는데 과거와 글자 하나 바뀌지 않은 공약들도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인프라 사업을 대표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개발 사업들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는 좀 공약의 내용들과 질을 높이고 바꾸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아직 충북 지역 공약을 최종 확정하기 이전으로 여전히 시군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 어느 후보가 상징적 구호를 넘어 구체적 실현 방안까지 제시하는지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 충북을 돌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제천과 충주, 괴산, 청주의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충북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승리로 이어진다며 내란 세력 심판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동 전통시장과 청주에서의 집중 유세를 통해 공정과 상식, 철학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집권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무도한 민주당의 집권을 막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초 청주랜드 우암 어린이회관 인근 사유지 개발을 놓고 민간업체와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자연경관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항소했던 청주시가 최근 이를 취하했는데요. 새로운 규제 방안을 찾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행정력 남용 논란도 빚어지게 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 어린이회관에서 상단산성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 일대 사유지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민간업체가 매입해 개발을 위해 1년 넘게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돌연 우암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개발을 불허하자 민간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청주시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사전 협의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불허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개발을 절대 허가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는데 최근 이를 취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2심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청주시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토지를 다시 경관 녹지로 묶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도 바꾼 상태입니다. 거기는 사실 청주시의 허파나 마찬가지거든. 사실은 관련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 토지주는 청주시가 행정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금융 비용도 부담입니다. 시간을 끌어서 저희 결과적으로는 공사업자들이 그 기간을 버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부도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다투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허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 측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낸 뒤 이번엔 승소 즉시 공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주시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도보로 장거리 통학을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증평 송산지구에 학교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학교 신설 조건인 추가 아파트 건립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보도에 이환 기자입니다. 증평 송산지구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더우나 추우나 먼 등굣길에 오릅니다. 지구가 조성된 지난 2021년쯤부터 계속해서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지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송산지구 학생들은 1.4km 떨어진 이곳 증평초등학교부터 1.8km 거리의 삼보초등학교, 더 멀게는 도안초등학교까지 분산돼 등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3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초등학교 신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넌다는 게 애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고 위험하고 큰 도로도 많다 보니까 항상 데리러 오면 안 되냐고. 하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번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와야 교육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송산지구가 전체 학생 수 유발률이나 학생 수가 개발 계획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다는 어떤 의미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던 2,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아파트 시행사가 증평군과 아파트 건설 승인을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중앙투자 심사를 내년 정도에는 아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가칭 송산초 신설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폐태양광 처리업체가 들어설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일원이 문화유산 유존지역이라는 사학계의 주장에 대해 제천시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폐태양광 처리업체의 사업 대상지는 장평리 유적과 1.3km 떨어져 있고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은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천시는 최근 봉양읍 장평 1이 9만 7천여 제곱미터에 폐태양광 처리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업체의 사업 계획에 적합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천군이 관내 풍림아이원 아파트 관련 사업 주체에 입주 예정자들과의 성실한 보상 협의와 입주 일정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군은 그동안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공사 간 2차례 실무 협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보상안이나 진전된 협의안이 없다며 추가적인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입주 예정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일을 3차례나 연기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이자 추가 부담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과 배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올해 최초로 충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요. 특히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 시기에 접어든 만큼 자가 예찰과 신속 신고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과수 화상병에 확진된 충주의 한 사과 농가입니다. 포크레인으로 나무를 뽑아 매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당 농가의 긴급 방제 면적은 0.6헥타르. 하지만 발생지 주변 2km 이내 과수원만 51개 농가 29헥타르에 달해 인근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저거 날아올까 봐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주 지금 걱정이 지금. 과수화상병 위기 경보 단계가 주2로 격상된 가운데 올해부터 예찰 방제 체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과수 재배 농가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영농일지 작성, 약재 방제 등 예방수칙 준수가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됩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 매몰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고 10년 이내 재발생 농가는 손실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화상병 미신고자 예방수칙 미준수 시에는 10에서 60%의 손실보상금 감액이 될 수 있으니 농가에서는 사전 예방수칙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최초 발생한 이래 37개 시군에서 발생과 박멸이 반복된 상황. 매년 2개 지역 이상에서 신규 확진이 나타난 만큼 올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발생지 인근 2km 이내에서 주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한 20여 개 내외 시군에서 발생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과수화상병은 다음 달까지 집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증상 발견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신규식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신 원장 후보자는 법을 어겼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 테크노파크 등에 더 이상 부담을 드려선 안 되겠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종사자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의 생존을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모든 조사에 솔직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청주시의 출생아 수는 498명으로 6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에 이어 전국 153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이며 올해 들어 4월까지 출생아 수도 1,81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증가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3년간 연간 출생아 수가 4,000명대에 그쳤으나 올해 상승세가 유지될 경우 다시 5,000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구 감소 지역 내 4자녀 이상 가정에게 연 100만 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천과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에 거주하는 4자녀 이상 가정으로 도는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5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초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 가운데 4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입니다.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제12대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진천 출신인 김 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30여 년간 농업, 농촌 정책 전반을 이끌어온 정통 농정 관료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와 우리은행 청주금융센터가 초록우산 충북본부에 문화소외계층 아동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지역 문화행사의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북개발공사와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린 시절 문화 경험이 성장에 큰 자양분이 된다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 포상 전수식이 오늘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전수식에서는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김진수 교장이 긍정 포장을 받는 등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 230여 명에게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충주시가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건강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주시는 도시자원과 생태환경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중심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음성 명작으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